오늘 굉장히 저는 뭐 딱딱한 것보다 재밌게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중년이 아니고요. 여러분 손자 나이하고 똑같아요. 22살. 우리 바로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성장이 멈추면 그 다음부터 노화죠. 여러분들 큰 장미꽃이나 나팔꽃 만발하죠. 이팔 청춘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대 후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피크입니다. 절정기고, 여러분 저나 이제 대학교 2, 3학년하고 똑같아요. 같은 버스 탔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노화는 22살부터 결국은 누가 노화의 과정을 지혜롭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노화가 급속도로 그냥 추락할 수도 있고 천천히 오래 아주 무병장수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지혜죠. 건강에 대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쉽게 좀 재밌는 사진 올릴게요. 이게 헬리코박터라는 균입니다. 헬리코박터, 이게 위세포인데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균인데, 이게 이제 헬릭스라는 게 꼬였다는 얘기예요. 꽈배기처럼. 근데 저한테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헬리콥터균을 좀 없애달라. 헬리콥터균을 빨리 좀 없애달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헬리콥터가 틀린 말을 합니다. 헬릭스라는 것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다는 건데, 얘가 약간 몽둥이 모양이 아니고 약간 S형자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가 호주 의학자가 발견했는데 이게 노벨상 받았잖아. 왜? 위암의 원인균이고, 옛날에 최불암 선전 나왔지만은 최불암이가 수사 반영할 적에 위장벽에 자꾸만 도졌는데 이제는 안 도져요. 왜? 이 균을 없애니까 재발률이 거의 한 7%뿐이 안 돼요. 이 균을 달고 있으면은 매년 재발해요. 한 80%, 90%가 재발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원인균이면서 위궤양 12장균의 원인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꼬랑지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주면은 이게 이제 제가 내시하는 위가 우리가 이런 아주 독한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쁜 어떤 그런 식중독 균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급속 위험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래 회축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게 회를 먹고 한 4시간에 6시간 있다 배가 무지하게 아프면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니사키스라는 이 기생충이 여기다가 막 들이대고 막 점막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집게로 다 빼내잖아요. 내시경으로. 금방 통증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뭐 광어도 있고 안하고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아니사키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 병원이 부산 백병원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자갈치 시장에 있어가지고 회 먹고 많이 뛰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재밌으라고 오늘 이렇게 한 거, 이게 사용위암인데 이렇게 딱딱한 위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헬리코박터가 계속 남아있고 짠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만약에 가족, 부모나 형제분 중에 위암이 있으시면은 한번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할 적에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특히 위에 무슨 선종 같은 거, 용종이나 폴립이 있는 분들은 이 검사를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 얘기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밥식자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사람에게 좋은 게 있죠. 요번에 가끔 요번에 가습기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음식을 파는 무슨 슈퍼나 시장 이런 상인들은 항상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걸 팔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들이 있습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먹고 탈이 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식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좋은 게 바로
합식자다. 식생활에 관한 바른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우리는 건강하고 장수할 수가 있다. 자, 이 암이라는 그 한자를 볼까요? 이 암이라는 것을 한자를 보면 입구자, 그렇죠? 입, 먹는 입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살자가 들어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식물이 너무 산더미처럼 지나쳤다. 암은. 저도 요새 회식하면은, 우리 병원 회식하면 고기 탈 때까지 먹어. 탈 때까지. 삼겹살, 뭐 돼지갈비 다 타. 적절하게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포만감 오면 이렇게 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뷔페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뭐 완전히 배가 완전 포만감 있을 때까지. 근데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음식물이 쌓이면 암이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칼로리 과잉입니다. 열량이 너무 많이, 영양소가 너무, 특히 탄수화물이나 이런,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단 음식들이죠. 단 음식들. 이게 이제 집에 저 손자, 손녀, 아드님들 계시면 꼭 당부의 말씀. 절대로 단 거 많이 줄여야 됩니다. 특히 정제당, 단 음식들은 많이 줄여야 된다. 특히 또 혈당이 훅 올라가는, 금방 올라가는 밀가루도 많이 줄여야 된다. 통곡식은 괜찮아요. 잡곡은 괜찮지만은 우리가 이런 정제식품이나 또 단순당, 정제당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칼로리가 넘치면 암이 된다. 이게 대표적인 암이 이제 대장암, 직장암,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남자들 많이 걸리는 전립선암. 요즘은 자궁 경부암보다는 자궁 내막암이 이러한 지나친 열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서양의 많은 암이에요.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제가 서울대학 종로 해화동에서 레전트 할 적에는 그 당시에는 대장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장 내시경 하면은 하루에 한 3개 정도 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에 50개씩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위내시경은 쉽게 할 수 있으면 장은 어렵습니다. 장이 한 1m 50 되거든요. 내가 막 내 몸이 꼬이고 내 머리도 꼬이고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 왜? 대장암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 1위가 폐암이고 2번째가 대장암이야. 여자분들도 많아요. 뭐 김자욱 씨도 그렇고 굉장히 연예인들, 탤런트들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탤런트들 항상 쫓겨. 그러니까 뭐 김밥 쪼그려 먹고 튀긴 거 먹고 떡볶이 먹고 빵, 샌드위치, 정제, 단 거, 그 다음에 칼로리 많은 거, 이거 뭐 병 걸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연예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연예인들도 병 많아요. 자, 입에 만나는 음식은 창자를 녹이고,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안에 있는 유화제. 여러분 아이스크림 안에 비누 성분이 들어있어요. 왜? 우유하고 물은 서로 합쳐질 수 없어요. 강제로 녹여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유화제라는 비누 성분이 들어가요. 근데 유화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장에 있는 방어막을 녹여요. 그러니까 발암물질들이 창자를 뚫고 쉽게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미국 학교에 가니까 벌써 한 2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무슨 턱에도 큰 바켓스 같은 데 먹고 숟갈로 같이 떠먹는 거, 그거 자살형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아이스크림은 맛백으로 조금 몇 숟갈 먹고 끝내야 돼요. 자, 뼈를 썩이는 독약이 되는, 이거 뭐 콜라 아닙니까? 콜라 안에는 턱 쏘는 맛이 인이에요. 포스페이트. 인은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을 뺏어갑니다. 독일에서 초등학생 3학년이 골다공증으로 입원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원인이 골다공증이에요. 왜? 이혼한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서 야, 너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내가 나한테 좋은 음식이 뭘 알겠습니까? 맨날 콜라에다가 피자, 햄버거 먹으니까 몇 년 그렇게 먹으니까 뼈가 다 녹았어. 유명한 얘기예요. 초등학생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다. 음식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걸릴 수가 있다. 자, you are what you eat.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죠. You are a boy, you are a girl. 맞아요. You are what you eat. What you eat는 바로 당신이 먹는 그 자체가 너다. 당신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위 점막세포 3, 4일에 한 번씩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타이로 떨어지듯이. 새로운 세포는 여러분이 먹는 식사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이 오늘 드시는 오늘 저녁 식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떨어진, 여러분의 위나 장이 떨어지면 새로 세포가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아주 그런 발암물질이 많은 음식, 화학물질이 많은 거 먹었다? 여러분의 세포는 그런 발암물질이나 화학성분이 많은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엉뚱한 세포로 변하는 거죠. 엉뚱한 세포가 변하는 게 바로 암이나 그런 세포의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레지던트 할 적에 한 3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방암이나 폐암, 대장암 없었어요. 지금은 널린 게 그 암이에요. 서구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5,000년 민족인데 여러분의 유전자가 한 30년 만에 변했습니까?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유전자가 변하려면 적어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야지 유전자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전자가 왜 갑자기 30년 만에 변하는가?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고 바로 음식이 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 저나 어렸을 적에 부모님 생신, 설날 때 신문지를 싸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 반근 사오는 게 우리의 정서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즘은 돈 1,000원 주면 햄버거 먹어요. 너무 흔해. 고기가 너무 흔해. 저도 구내식당에서 매일 나와. 지겨워 죽겠어. 싸고 대량 생산하니까 막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막 먹고 우리는 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음식이고 문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앞으로 암으로 죽을 확률이 남자는 3명 중에 하나, 여자는 4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옛날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특히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암으로 인한 또 심장마비, 이런 중풍 이런 게 많아졌다. 치매가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몸은 당신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음식이 운명을 바꾼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한 120세에서 150세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 산 기록을 보면 한 126세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식생활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피타고라스가 그 당시에 말하더라도 99세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여러분 8.15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하고 해방됐을 적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대에 불과했어요. 1940년대. 지금은 한 여자분들은 벌써 한 83세가 넘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 굉장히 장수한 사람.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 아마 한 3, 40세 분이 못 살았을 거예요. 이분이 보세요. 요즘 많은 건강식이죠. 통밀빵. 흰빵 안 먹었죠. 거친 빵을 먹었습니다. 거친 빵, 통밀빵, 벌꿀, 야채.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현인들도 곡체식, 가공하지 않은 곡체식을 먹었다.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소식했었고요. 이분의 지론이 내가 잠은 조금 자면서 머리가 맑았던 것은 바로 이런 소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활동 에너지 회복은 채식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마라톤 하면 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탔잖아요. 아프리카 선수는 고기 안 먹었지만은 바로 채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이 에너지는 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아베베나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다 채식을 했단 말이죠. 자, 이거 보시죠. 자, 이 토마스 바라는 올드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사람인데요. 이 스카치, 이 위스키의 라벨의 할아버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할아버지는 좀 크게 볼까요? 이 사람. 올드 바라는 위스키 이름인데요. 이분이 한번 볼까요? 자, 1483년에서 무려 153살을 살았대요. 농부야, 농부. 130살 때 보리타 잡혔어. 부럽죠? 근데 이게 영국왕이 질투했어요. 이놈이 이게 나보다도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영국왕 시대 초대돼서 산의 진비호를 진탕 때려 먹은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사망.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사인을 보니까 너무 영양소가 과잉된 거야. 제가 말했죠? 너무 지나치게. 자, 이 교훈은 뭐나? 우리가 무병장수, 오래 사는 비결은 궁중의 식사, 황제의 식사가 아니다. 이 산의 진미, 큰 상에다 여러 가지를 먹는 게 아니고 바로 농부의 식사. 바로 캐낸
야채, 나물 반찬, 뭐 해조류, 생선 이렇게 먹는 게 결국은 이런 장수를 가져오지, 왕의 식사는 결국 너무 넘친다, 너무 과잉됐다. 이것은 바로 급사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이 할아버지, 그래서 올드발의 할아버지가 주는 교훈은 왕실의 식사를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시골 밥상을 따라가자. 자, 역사상 장수사를 보면은 덴마크에 있는 크리스찬 야곱, 야코브선 드라겐베르그라는 사람이 이 정도 144세. 이건 또 뭡니까? 중국 사천성에 이청훈 노인이 260세를 살았다. 이게 역시 뻥이 세죠. 띵호와, 그렇죠? 이 중국 사람들에게 뻥이 세요. 일본은 좀 합리적이에요. 144세, 121세의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노인이죠. 이청훈 노인이라는 분인데 사천성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자, 지구상에 장수촌이 4곳이 있습니다. 러시아죠. 코카소스 지방하고 파키스탄의 훈자, 남아메리카,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습니다. 비루카 반바, 그리고 실크로드, 중국에도 이제 위구르 지방에 있는데, 이렇게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발 한 500 정도 되고 좋은 공기, 좋은 물인데 이렇게 평화스럽게 앉기도 하고. 여러분들 좀 노셔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앉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담소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셜하게 지낸다는 것은 굉장한 장수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자, 지구상의 장수촌의 장수율을 보면은 이런 러시아 지방 같은 경우는 10만 명 중에 100세 이상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한 50명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0.3명이죠. 엄청나게 많은 장수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1930년대 이후에 이러한 세계적인 장수촌에서 급격하게 장수자가 감소하고 있다. 왜? 도로가 뚫리고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가공식품들, 가공 음료수가 막 들어오면서, 그건 뭐냐면 오키나와 예를 들게. 오키나와가 원래 장수 마을인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나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오키나와에 있는 한 90세,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키나와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 생선이나 야채라든지 또 돼지고기 삶아서 먹었는데, 오키나와는 가장 먼저 맥도날드, 미군 때문에 햄버거가 상륙한 곳이거든요. 오키나와에 있는 40대, 50대들은 다 이런 기름기 많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오키나와에 있는 중년 남자들의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40대, 50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손자가 쓰러졌는데 할아버지는 90살, 100살이야.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손자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슬픈 현실이 됐다. 왜?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이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식생활을 했기 때문에 손자하고 아들이 먼저 죽는다. 이런 슬픈 현실이 됐다. 자, 장수촌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고온 문제, 해발 800에서 1500. 깨끗한 공기, 물,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통곡식을 먹자. 우리 너무나도 갈아먹는다. 갈아먹어. 이거 부드러워야 돼. 식감이 어쩌고 저쩌고, 부드럽다, 쏙 넘어간다. 요즘 저는 나오는 셰프들,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막 설탕 치고 막 쇼를 해. 그거 먹고 다 빨리 죽겠다. 아니다. 저는 달다고 좋지 않다. 맛있다고 좋지 않다. 혀에 아부하는 식사를 하지 말자. 우리의 진정 건강하게, 우리 뇌에, 우리 영혼에, 마음에 아부하는 그런 식사를 해야지. 너무너무 이 달콤함에, 식감에 요리사들이 너무 폼재고 마치 세상 음식 지가 다 많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음식은 조물주가 주신, 하나님이 주시고 농부의 정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식 앞에 경건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콩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고기 태우고 막 버리고 난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보셔도 굉장히 분노할 일이다. 음식에 대한 경외심, 음식에 대한 존경심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달콤하고 단 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어떤 음식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왜 스님들이 왜 채식합니까? 육식 먹을 때 굉장히 우리는 공격적이 되고
굉장히 들뜨고 흥분하고 이성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채식하면 굉장히 심성이, 영혼이 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이런 발효식품을 먹죠. 자, 그리고 이게 생활 양식에 있어서는 즐거운 식사, 대가족이 어울린다. 우리 지금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다 따로 국밥 아닙니까? 노인 공경, 이거 다 없어졌죠? 노인 공경. 그 다음에 화목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오히려 우리가 대한민국이 똑같죠. 문명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단명하게 됐다. 오히려 이 장수마을 사람들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들어오면서 단명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줄었다.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5글자의 S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금이라든지, 제가 누수하지, 이제는 소금은 많이 아세요. 근데 저는 단 거는 진짜 피하다. 슈가. 단 거는 두 가지. 단 거 먹으면 우선 어르신들은 치매 오기가 쉽습니다. 염증 반응이 가속화되고, 두 번째, 애들이 설탕 많이 먹으면은 요즘 말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많이 먹어요. 장이 썩어요. 장에 구멍이 나. 어느 정도냐? 크론병, 소변 보는데 소변으로 똥덩어리가 나와. 왜? 방광하고 장이 그냥 늘러붙었어. 염증이 돼서. 아주 잔인한 병이에요. 이게 막 이 배꼽 주위로 막 똥이나 막 배설물이 나와요. 이게 진짜 잔인한 병이에요. 왜? 이거 많이 마셔서 그래요. 제가 일본 학교에 가니까, 일본도 많아. 일본에 이런 만성장염이 많아진 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한 3, 40년뿐이 안 돼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일본이 단 음식, 빵이나 이런 단순당 먹으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따라가는 게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의 만성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가 너무 많아졌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똑같습니다. 아시아의 용들이 질병을 똑같이 서양을 닮아가고 있어요. 왜? 음식 때문에. 음식을 똑같이 닮아가거든요. 뭐 여기 흡연, 이거 제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시팅,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같이 이런 건강 강좌 있으면 부지런히 다니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치매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려요. 아까 했죠. 칼로리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안 쓰면은 이거 다 암세포가 다 지들이 찾아가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지들이 다 번성해요.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이런 단 음식들을 좋아하거든요. 단순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세계에서 당뇨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나우루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기가 호주고요. 여기가 보면은 저 피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우루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우루라는 데. 아주 섬나라인데, 원래는 평화로운 섬나라고 아주 장수 마을이었는데 인스턴트 음식들이 들어왔어요. 콜라나 이런 거, 가공식품, 이거 먹으면서 40%가 당뇨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실까요? 이런 평화로운 섬나라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나우루 사람들이 이렇게 비만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콜라라든지 무슨 빵이라든지 도나스 이런 거. 저는 항상 지나갈 때 그래요. 벌써 도나스 안에 바글바글거리는 거 보면 저는 걱정이 돼요. 아, 저들 저러다가 나한테 오겠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들의 식성을 다 알아맞혀요. 크론병 환자 오죠? 대개는 젊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과자 좋아했지, 라면 좋아했지, 어떻게 하세요? 난 다 알고 있었어. 밀가루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거 좀 많이 줄이자. 그리고 제가 엄마하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책을 적어줘요. 이런 책을 좀 보고 음식을 배워. 이건 너 탓은 아니야. 너가 너무 음식 공부를 안 한 거야. 요즘 젊은 엄마들 너무 몰라. 음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자식이 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병 들고 있어. 엄마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 여기 계시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심을 잡아줘요. 야, 단 거를 좀 피하고 거친 음식 먹고 시골 밥상 먹자. 가족이 다 건강해져. 가족 중에 그런 크론병 환자 생겨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요즘 애들 이거 뭡니까? 요즘 애들 집중력 없고 조급해 화나죠. 요즘 애들 보세요. 선생한테 대들죠. 부모한테 삿대질하죠. 지들이 깡패야. 조폭이야. 조폭이 따로 없어. 지들이 조폭이야. 초등학생. 이거 뭡니까? 얘네들 먹는 게 이거야 다. 첨가물 많은 가공식품, 동물성 단백. 얘네들 밤에 닭다리, 통닭, 피자 엄청나요. 잘 보세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산성체질되고 동물성 단백, 흰설탕 많죠. 몸 안에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막 빠져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칼슘은 뼈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에도 관계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풍부해야지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어. 아, 제가 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좀 아픔이 있구나. 이해도 하게 돼. 아, 쟤는 원래 좀 요즘 좀 가정에 무슨 아버님도 부도나서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해줘야 돼. 남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게 칼슘이야. 신경 전달 물질.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뭐야? 말도 전에 손부터 나가 패. 서로 욕지거려. 자, 음식이 운명을 바꾸지만 음식이 또 우리의 정신 세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 요즘 인스턴트 먹은 애들 이렇게 깡패처럼 됐죠? 이거 이해가 있어요. 교도소에서 실험을 봤어요. 막 지들끼리 패고 난리가 났는데 유기농으로 바꿔주니까 교도관들이 깜짝 놀라서 오, 얘네들이 말을 잘 들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햄버거 주고 피자 쪼가리 주다가 이제는 과일 야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집밥이죠. 해주니까 애들이 달라져. 애들의 수학 성적이 올라가고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왜? 아까 제가 말했죠. 왜 스님들이 풀을 먹는지, 왜 채식을 하는지. 육식이나 첨가물 많은 음식을 먹을 적에 우리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조급하게 되고 욕구토 하게 되고 패고 아주 안 좋은 상상이나 그런 소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음식은 소중하다. 음식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자세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원래 학생들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제레미라는 그 영국 요리사. 이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치고 이런 요리 이런 이상한 장난스러운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우리 몸에 좋은 요리. 소위 말해서 그런 시골 밥상이나 야채, 그 다음에 이런 채소 중심의 이런 건강한 오르가닉 유기농 식사를 권장하죠. 저는 요리사들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혀에 좋은 음식, 입에서만 아부한 음식은 소용없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영혼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쪽은 잡곡 야채죠, 시골. 한쪽은 이제 이런 고기 중심, 한쪽은 이게 이제 우리의 현대 식사, 흰 설탕에다가 치즈에다가 고기. 근데 쥐가 2년 7개월이면 사람으로 한갑입니다. 쥐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근데 보세요. 자, 이 소위 말해서 잡곡을 많이 주니까 오래 살죠. 완전 무결 건강체인데 인도식 슬슬 이제 탈모증에다가 간염, 신장염. 영국식 이거 보세요. 뇌신경계 이상, 정신 이상, 서로 광폭하고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약육강식의 술하장. 이게 뭡니까? 이게 치매예요, 치매. 치매고 파킨슨 질환이고 이게 뇌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질환. 여러분들 파킨슨 환자 걷는 거 보세요. 빨리 못 걷거든요. 왜? 신경 전달 물질이 말라버렸어. 사막처럼 말라버렸어. 못 걸어. 뒤돌아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휙 못 돌아요. 왜?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나와. 도파민이 안 나와.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왜 생겼습니까? 옛날에 치매나 파킨슨 병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까? 안 많았어요. 무엇 때문에? 음식 때문에 변한 거예요. 자, 문명국의 식사 볼까요? 육식이 많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식당에다 맨날 그 얘기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인스턴트, 흰설탕 많고, 맛 위주로 간다. 또 콜라 사이다 얼마나, 우리 1.5리터짜리 냉장고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맛 위주나 편리 위주의 식생활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거예요. 섬유질. 여러분들 귤 이렇게 까면 우리 옛날에 사과 다 먹었잖아요. 껍질까지. 귤 깔 때 흰 거 그것도 먹어야 됩니다. 왜? 섬유질, 섬소다. 그 다음에 열무김치 먹을 때에 그 무청 계속 씹어도 남잖아요. 그거 삼키세요. 뱉지 마세요. 왜? 섬유질은 여러분 뱃속에서 발암물질을 뽑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을 뽑아줘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장암이 거의 없어요. 왜? 맨날 야채나 과일 먹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똥의 양, 똥덩어리 양이 영국 사람이 6배입니다.
6배 더 많이 싸요. 그 대신에 직장은 대장암이 하나도 없어요. 똥은 많이 싸야 됩니다. 많이 싸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시골에 저 강원도나 딱 가면은 초등학생들 화장실에 가요. 그 당시에는 수세식 변수나 양변기 아니죠. 근데 보면 제가 초등학생 대변이 사람 변보다 더 굵어. 왕창 굵어. 왜? 초등학생들 다 잡곡 먹고 나물 반찬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크론병 없었습니다. 서양에 있는 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도시도 흔하고 지방도 흔해졌죠. 다 빵 먹고 설탕 먹고 단 거 먹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건강식품 10대 CNN에 추천한 이거 뭐 색깔이 토마토, 사과, 빨간색 좋다. 시금치, 와인도 좋지만 복분자도 좋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토도 많이 먹고 저는 뭐예요? 연어 대신에 꼭 연어일 필요 없다. 생선이면 다 좋다. 고등어, 꽁치 좋고 조개도 좋다. 오징어도 좋다. 마늘, 양파 다 좋다. 그래서 앞으로 식구들끼리 회식할 적에는 고기 1인분 추가 동시에 마늘 추가, 야채 추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녹차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녹차 많이 드세요. 녹차는 모든 암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커피에 너무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녹차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다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말고 이제 드디어 장례세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창자 안에는 여러분의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친구인데 나를 도와주는 엄청난 친구예요. 장례세균입니다. 우리 장례세균 그러면 다 나쁜 쪽으로 생각했는데 장례세균은 여러분이 분해하지 못하는 모든 음식들을 분해해가지고 나한테 영양분을 다 넘겨줘요. 나한테 월세 내고 있는 거예요. 월세 내고 자기도 조금 가져. 자기도 어차피 버릴 거 자기가 조금 먹고 우리한테도 전해준다. 근데 이게 젊을 적에는 이렇게 장례세균이 많았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것은 아기 때 10분의 1로 줄어요. 근데 장례세균이 좋은 세균이 줄을수록 우리는 치매나 파킨슨 같은 나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 과정은 최근에는 염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염증의 한자를 보면 불화자가 2개 있어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염증이 오래되면은 불이 나면서 여러분의 세포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설계도가 불타니까 그게 암세포로 되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유산균이 노화 과정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죠. 그리고 장례세균의 다양성이 적어지면 노화가 더. 여러분들 노화라는 걸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제가 항상 만져보는 게 이 팔뚝하고 종아리살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젊을 때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근육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나이 먹어가는 거예요. 근감소증이라고 그러죠. 이 종아리하고 이 팔뚝살이 다 없어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길러야 됩니다. 자꾸만 운동하고 약간씩 뭐 아령까지 아주 무겁진 않아도 가벼운 거라도 자꾸만 들고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생선이나 이런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계속 드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왜 장례세균, 좋은 유산균이 적어지면은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게 물살이 되는 거죠. 근감소증이 되는데 근감소증이 되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목욕탕에서 살짝 넘어지거나 이런 문턱에서 살짝 미끄러져 가지고 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누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폐염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래가 찬단 말이에요. 폐염 생기면 이제 돌아가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폐염이셨잖아요. 마지막 과정이에요. 자, 물살, 근감소증, 그 다음 삐끗해서 낙상이라고 하죠. 넘어지고. 그러면 누워. 그 다음에 폐염되고. 마지막 이제 염라대왕 저승사자가 마지막 노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빨리 여러분이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좋은 장례세균을 가져야 돼요. 좋은 장례세균들이 염증 과정을 억누른단 말이에요. 불이 나는 것을 꺼주니까 어떻게 해요? 근감소증이 안 생겨요. 그 얘기, 이게 최근 논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롬 메디슨의 2016년에 자, 장내 좋은 유산균이 적어지면은 이런 물살이 되고 노쇠 빠진다. 이게 최신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언스라 아주 유명한 저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장내 세균총이 면역력, 근감소증, 인지기능,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다. 노쇠와 관련된 변화들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장 미생물을 제가 분석하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 노화 상태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지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 장 안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를 간파하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간파할 수 있다. 자, 인지기능, 이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대개 치매 걸린 사람들의 대변을 분석해 보면 썩는 균들이 많아요. 염증균들이 많다. 여러분들 배짱이라는 단어 들어보세요. 배짱, 배가 짱이다. 배가 짱이라는 얘기는 장이 튼튼하고 그 장 안에 좋은 유산균들이 많다. 좋은 유산균.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배짱이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아, 이 장 안에 좋은 미생물이 있어야지 용기나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좋은 유산균이 많아야지 세로토닌 같은 행복 물질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즐겁고 오늘 하루가 너무 생동감 있어. 근데 썩는 균이 많으면 어떻게 돼? 세로토닌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그냥 우울해져. 기억력 떨어져. 인지기능 떨어져. 그게 치매예요. 그게 우울증이고. 서양 말로 GUT라는 게 이게 창자라는 뜻인데 이게 그 영국 사람들도 그 뜻을 두 번째 뜻을 하고 있어요. 이 창자의 두 번째 뜻, 것의 두 번째 뜻이 용기나 자신감입니다. 장이 좋아야지 용기나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그걸 다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배짱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서양은 것이 창자의 뜻도 첫 번째 뜻이지만 두 번째 뜻은 바로 용기나 자신감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이 튼튼해야지 여러분 행복하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그래프입니다만, 자, 요약하면은 나이 들수록 이게 하늘색 원이 60대의 장내 세균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90대가 되면은 굉장히 원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좋은 장내 미생물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duration, 이거 뭐냐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오래 머물수록 좋은 세균들이 다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저도 뭐 요양병원 가봤지만 되게 요양병원에서 뭐 한 1년, 2년 누워보세요. 장내 세균도 요양병원 스타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살, 근육 빠져가고 골골 눕다가 폐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큰일 나죠. 가능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면역 체계는 장내 미생물과 연관성이 크다. 특히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들은 노쇠와 연관된 장내 세균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즘 나오는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이러한 노쇠, 이게 물살, 근육이 빠지고 치매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의 증상을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산균이 추천이 됩니다. 자, 이거 볼까요? 97세 노인이 매년 5,000km,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의 한 10배 자전거를 타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의학 논문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실제 있는 리투아니아 사람인데요. 세계 마스터스 운동 챔피언에서 이렇게 뛰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한 6, 7년 전에 얘기해요. 그 당시에 91세고 지금은 97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병도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전립선암도 있었고 뭐 이런 갑상선 저하증도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건강의 비결 볼까요? 이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조율된 장내 세균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좋아. 건강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다시 한번 팔뚝 보세요. 이게 지금 팔뚝하고 이 종아리 근육을 보세요. 근감소증이 없었잖아요.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늙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도움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물살이 되고 근육이 감소하니까 옆에서 부축하고 지팡이 짚고 그러다가 삐끗해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야 돼요. 근육을 지켜야 돼요. 이 근육이 빠지는 순간에 저승사자가 데려가 버린다. 자, 또 식사와 장내 세균총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과 기타 질환의 질병에 영향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좋은 유산균을 가지고 있어야지 암이 생기는 유전자의 불을 끌 수 있다는, 유전자의 그 스위치를 끌 수 있다는. 여러분들 그래, 쌍둥이를 실험해 보면은
똑같이 부모를 닮아서 암이 생겨야 되는데 형은 생기고 아우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이 일란성쌍증인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형은 고기나 서양식 햄버거 좋아하고 동생은 야채나 과일 또 생선 운동 많이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은 암으로 가는 유전자의 불을 켜는 거는 형이답니다. 육식 좋아하고 동생 같은 경우는 야채나 채소 들어가니까 바람 그 스위치의 불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 음식이 불을 켜줘야 되는데 이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음식과 유전자는 서로 인터액션,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가 암에 걸려도 여러분은 암에 안 걸릴 수 있어. 왜? 내 몸에 있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좋은 음식 먹으면은 절대로 바람 그 스위치를 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스위치를 키느냐 끄느냐는 바로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음식, 이런 것도 좋은 음식이죠. 야채나 과일 이런 거 먹으면은 좋은 유산균들이 이런 물질을 만들어요. 엽산, 부틸산 이런 물질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암을 만들기도 하고 암을 억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자, 좋은 유산균이 없을 때 생기는 병들, 아까 제가 크론병이나 과민성 장종,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 많아요. 선생님 저 동창회 창피해서 먹고 가요. 뿌붕뿌붕 뽕뽕뽕뽕 먹고 저 똥방구 왕방구 다 끼고 특히 여자분들 창피하잖아요. 장내 썩는 균들 많았어요. 조폭들이 많이 살았어요. 저는 싹 없애주죠, 유산균으로. 굉장히 좋아져. 배가 편하다. 배가 편하다. 여러분이 그 장내 그 썩는 방구들은 여러분이 마신 공기가 아니죠. 이 하수구처럼 장내에 있는 썩는 균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균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위암도 마찬가지고. 자, 대장암, 비만. 여러분들 뚱보균이라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TV조선에 그 이영자 씨하고 뚱보균이라는 주제로 출연했었는데 실제로 뚱보를 만드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은 자꾸만 기름기나 이런 단순당을 끌어당겨가지고 주인장한테 자꾸만 앵겨줘요. 그러니까 살이 자꾸만 붙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난 조금만 먹어도 난 살찐다고.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 우리가 이런 거짓말. 근데 우리 이런 현대의학은 이해했어. 저 사람 장 안에는 특이하게 칼로리를 당기는 균들이 많다. 그걸 비만균이라고 그래요. 뚱보균들. 당뇨도 마찬가지고. 동맥경화도 여러분들 좋은 유산균 중에는 혈압이 떨어져요. 제 환자 중에 있어요. 저는 유산균을 한 3개 내지 4가지 멀티 주죠. 한 가지 주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선생님 재밌어요. 선생님 저 혈압약도 안 먹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서 혈압이 떨어진다. 왜? 몸 안에 염증이 감소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떨어져요. 논문도 많이 있죠. 혈압이 떨어지는, 동맥경화가 좋아지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 보세요.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좋은 유산균이 부족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 왜? 좋은 유산균은 우리의 면역세포들을 훈련시켜요. 여러분들 면역세포라는 게 여러분이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거든요. 군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적군하고 아군을 구별해야 돼요. 적군하고 아군을 혼동하는 게 자가면역질환이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자기 세포를 자기가 가서 막 패버려. 몽둥이로. 그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 왜? 좋은 유산균이 면역세포를 가르쳐줘요. 야, 저건 적군이니까 너는 저건 공격하고 이건 내 거니까 절대로 공격하면 안 돼. 근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걸 가르쳐주는 세포가 유산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뮨 트레이닝 영어로는 면역세포를 훈련시킨다고 그러는데 좋은 유산균이 없으면은 적과 동지를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니까 이런 병에 걸리게 돼요.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알레르기 인구가 10%가 넘었습니다. 이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알레르기 천국인가요? 왕국인가요? 아닙니다. 음식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알레르기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여러분의 손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아마 식구들 중에서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이런 거 알레르기 없었는데 맞아요.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음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폐증 이거만. 제 환자 중에 자폐증 환자도 있어요. 소아정신과 다니면서 뭔가 좀 석연찮아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주면서 양쪽 약을 같이 먹는 거죠.
엄마가 너무 만족해합니다. 눈같이 맞추고 훨씬 협조적이고, 얘가 오기 전에는 막 개판이야, 막 진료실에서 막 정신하나 폭력적이야. 자, 조용해졌습니다. 자폐증은 왜 그렇습니까? 장내 미생물이 아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요.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못 만드니까 자폐증이나 치매나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세로토닌 같은 것들은 장내 세균이 좋은 유산균들이 거의 한 90%를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장 안에서. 우울증이 많아지는 거, 그거 다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입니다. 만성 피로증후군, 원인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비피도 박테리아가 낮아지니까 만성 피로증후군이 오더라고요. 알츠하이머병, 치매죠. 암모니아를 만드는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은 치매가 오는데, 이거 이해가 가. 왜? 여러분들 간 나쁜 사람들 간성 혼소라고 그래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이상하게 광폭해지죠? 암모니아가 많아지는 거예요. 창자 안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있죠. 이런 장내세균하고 연관된 게 대장암, 뭐 간암, 폐암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 뼈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투여하면은 뼈의 미네랄 과정이 촉진되면서 뼈가 단단해진다. 재밌죠? 이 뼈와도 관계 있어요. 최근에는 콩팥하고도 관계된다는 보고는. 이게 장 안에 좋은 유익균들이 많아야지 콩팥 기능도 좋아질 수 있다. 반대로 투석받거나 이런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장 안에 있는 균들도 아주 썩는 균들, 염증균들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 변화를 통한 생명 연장, 장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인에서의 이런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게 좋은 그 유산균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루미노코쿠스라든지 뭐 피칼리박테리움 같은 게 좋은 유산균이 떨어지니까 염증이 증가하고 이런 종아리 근육이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이 증가돼야지 식욕도 늘어나고 인지기능, 치매도 안 생기고 운동기능도 좋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암 위험도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러시아 과학자인데요. 여러분들 유전자 수가 맥시멈 3만 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의 개수가 쌀, 보리하고 비슷해. 오히려 적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3만 5천 개 유전자인데 쌀보다도 유전자가 적다니, 이게 무슨, 많은 과학자들이 실망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정답이 있어요. 장내 세균의 유전자가 무려 300만 개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 알파고 봤었죠. 알파고가 이세돌 다 이겼습니다. 왜? 알파고 안에는 수많은, 수백만 명의 현인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자 안에는 이런 300만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장내 세균들이 있고, 그 장내 세균들이 자기네 유전자들을 우리 인간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빌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과학자들은 같이 진화했다, 공진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떠한 인간도 우리 지구상에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간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게 인간 혼자의 힘은 아니었다. 바로 내 장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죠. 수백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가 쌀이나 보리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장내 세균총 변화는 노화와 연결되어 있고 전신염증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 좋은 유산균이 들어가야지 노화가 억제된다. 그리고 장내 세균총을 조절하면은, 다시 말해서 좋은 유산균을 공급하면은 노화가죠. 특히 근감소증이나 노쇠나 인지기능 감소, 치매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내 미생물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장염, 과민성 장증 증후군, 또 치매, 또 알레르기 질환, 또 비만, 당뇨, 또 아까 제가 혈압도 낮출 수 있다 그러죠. 또 각종 암, 이런 각종 질환과 연관된, 특히 항생제 유발 장염은 우리가 항생제 많이 쓰면 좋은 균이 싹 죽잖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대변 이식을 합니다. 대변 이식. 가까운 딸이나 그분의 대변을 채취해서 믹서기로 돌린 다음에 우리 내시경을 통해서 좀 넣어주면은 완치율이 거의 90%입니다. 90%. 여기 볼까요? 저기 그 슬라이드가 빠졌는데, 여러분들 그 항생제를 써서
생긴 장염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다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떠한 항생제도 안 들었을 적에 우리가 대변 이식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한 4케이스 했고요. 다 성공했고 미국에서는 벌써 벤처 회사가 생겼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뽑아서 소독해서 말린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벤처 회사고요. 여러분들 대변은 옛날 우리 어른들 동의보감에서 썼습니다. 태형 몽둥이로 말아서 살갗이 다 해지고 피고름 나면은 우리가 이 변소에 이 대나무 대롱을 꽂으면은 올라오죠. 맑은 물이. 그걸 발랐습니다. 왜? 좋은 유산균이 있어서 나쁜 균을 죽였던 거예요. 옛날에 창하던 분들도 대변 마셨어요. 왜? 이런 성대가 갈라지고 할 때 좋았고요. 또 중국에서도 이걸 갖다 황룡탕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리끼리 하잖아요. 황룡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옐로우 드래곤 수프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썼습니다. 이제는 대변이 똥이 돈이 되고 똥이 치료제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장에 있는 유산균이다. 유산균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웃음을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5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웃음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노만 코스라는 사람이 강제성 척추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뼈가 다 굳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병원 근처 호텔에서 몰래카메라나 코미디 비디오를 보고 실컷 웃으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더라고요. 웃을 때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제일 좋아요. 자, 웃을 때 나오는 게 엔돌핀. 그다음 NK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군인들이에요. 내추럴 킬러스. 이 저격수죠. 여러분 몸 안에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은 얘네가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웃을 때 NK세포들이 활성화가 된다. 엔케팔린, 인터페론 감마 지금도 우리가 병원에서 쓰죠. 이거 주사 한 방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죠.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암도 죽여버리고 통증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폐활량이나 심장 기능도 좋게 해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한 번 웃을 때마다 그 가치가 한 4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웃으면 애들이 하루에 웃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페이스북 마이크 저커버그 그 세계 대부호 있어요. 한 3, 4위 알고 그 사람 재산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웃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웃는 것도 돈이다. 자, 똥이 돈이 됐고 웃음도 돈이다. 이게 다 여러분들 근데 똥이 돈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시골 밥상 먹으라는 거죠. 재벌들이 먹는 식사가 황제의 식사가 좋은 유산균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 그리고 시골 밥상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도 있습니다. 제대로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검증 안 된들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중에서 너무 좀 만약에 상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유산균 시장이 좀 혼탁해졌는데 제대로 유효균들, 의학적으로 검증된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을 적에 여러분의 노화를 단절시키고 늦추고 또 여러분에게 장수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